안녕하십니까. IT 방송 토크IT 제목은 GPT 고성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토크IT에서요,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IT 신상 털기라고 해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지 관련돼가지고 세 개의 전문 기업들 모시고 저희가 지금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요, 4K 준비 스토리지 고려 사항이라는 주제로 퀀텀 코리아 유재근 부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4K라는데 네. 지금 뭐 4K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2K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요? 시장에서 지금. 아, 맞습니다. 2K, FHD 2K 나온 시장이 그렇게 멀지 예전에 그렇게 과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네. 4K 시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4K를 준비하는 방송국이라든가 광고 시장은 네. 이미 작년부터 4K 시장으로 인프라를 모두 전환해서 현재 4K 그 제작물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고요. 네. 실제 비즈니스는 이제 조만간 바로 시작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국이나 뭐 네. 케이블 그런 데 말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네. 뭐 4K 관련된 미디어를 네. 다루는 그런 때는 또 금방 오리라 보십니까? 하면 그건 좀 시간이 그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네.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4K를 준비하는 인프라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수요는 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수요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수요를 판단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까지는 방송국이라든가 광고 시장 위주로만 네.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럼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하실 요 스토리지는 이게 그 워크플로우 스토리지인데 네. 요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네, 맞습니다. 필요한 스토리지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퀀텀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무식해서 퀀텀하면 저 하드디스크만 떠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4K 스토리지도 해? 지금 그렇거든요. 예. 언제부터 이런 영역을 하신 겁니까? 퀀텀이 4K 시장을 실제적으로 실제 고객사도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이런 거고 하이 미디어 쪽을 네, 스토리지 예. 한 지가. 네. 한 3년 됐죠. 아, 한 네. 3년 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예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시장을 대응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현재는 이제 좀 더 많은 고객분들을 모시고자 저희가 이제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퀀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는 이제 36년 된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저희가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백업과 시장과 아카이빙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4K 전문 시장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드와이드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설명드릴 워크플로우 스토리지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파일 시스템과 그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특허를 보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그 말은 이게 이 워크플로우 스토리지가 네. 스토리지 그 자체 뭐 물리적인 스토리지의 어떤 퀀텀만의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특허를 갖고 있는 네. 이 파일 시스템의 퀀텀만의 경쟁이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경쟁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고성능, 고확장, 고용량이라는 거는 네. 많은 스토리지 그리고 빠른 스토리지를 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 고객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스토리지만에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사용자의 접근성, 그 다음에 OS, 다른 인프라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스토리지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적정량의 스토리지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즉 최적의 성능을 네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중간에 분명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기반 안에 저희가 이제 파일 시스템 기술과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상도 관련된 얘기입니까? 카메라 아까 말해서 4K 쪽으로 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 카메라고 카메라가 이제 방송이라 한다면 실제적인 카메라가 될 테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제품에서 얘기하는 UHD 그런 4K는 보통 3840의 해상도를 얘기를 하고요. 네네. 시네마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큰 와이드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4096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커다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화면의 크기만 중요한 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레임 레이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초당 찍어내는 프레임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어두운 지역이라든가 조금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야. 밝게 보거나 자연스럽게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도 오. 이제 이 하이 데피니션 기술이라고 아니 우리가 해서 보통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네네. TV 볼 때 30프레임이라는 거 알고 있건데 네네. 여기 보니까 4K 이쪽은 120프레임이네요. 현재는 4K 시장 120프레임은 크지는 않고요. 네, 60프레임. 8K 시장이 이제 120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4K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을 가장 많이 이렇게 프레임 사용합니다. 수가 그럼 120프레임, 보통 초당 30프레임, 120프레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힘드세요. 아, 그렇죠? 네. 네. 눈으로 보고 구별할 수 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고용량, 고화질의 데이터를 단위 작업을 할 때 각각 한 장 한 장별로 효과를 주고 그걸 편집을 하고 하려면 네네네.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화면들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렇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는 보통 이제 60프레임 이상을 사용하는 게 네네네. 기본입니다. 네. 뭐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럴게요. 네네네. 그래서 왜 제가 이 콘텐츠 사이즈에 대한 계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UHD 화면에 4K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프레임 퍼 세컨드라든가 비트레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하고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여러 사용자들께서 같이 사용하려면 그런 조건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 따라서 스토리지 성능 그 다음에 사용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워크스테이션이나 프로그램들의 성능이 다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2기가, 3기가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기준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화면이라도 비트레이트라든가 프레임 퍼 세컨드에 따라서 한 유저가 사용을 할 때 초당 2기가, 3기가, 또 12기가씩 다 다르게 네. 용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근데, 내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근데 왔습니다. 폰텀이 3년 전부터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미디어 특화된 스토리지 쪽으로 네. 가신 거는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데이터 시대에 보통 데이터 콘텐츠가 이렇게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쪽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화된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네. 그리고 스토리지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계속 튜닝하는 형태로 계속 프로덕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사용 환경들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사용 환경들이 지금. 사용자 환경을 좀 네. 말씀드릴게요. 특히 국내는 어떤지 좀. 이제 사용자 환경은 예전에는 사용자 환경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입히거나 여러 가지 편집을 해서 사용자의 구매에 맞게끔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하려면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 에디팅하는 툴이라든가 효과를 준다거나 컬러를 매니지먼트하는 툴이라든가 네. 그 데이터를 이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 저장 공간 요소들을 통합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저 프로그램들은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데이터가 크지 않았고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서로 사용을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정도의 용량과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커지고 4배, 8배, 심지어는 16배씩 커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마치 로컬 디스크에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로컬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빨리빨리 서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도 유지하면서 네. 협업의 그런 것도 유지해야 되고 두 가지 당연하죠.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윈도우즈, 리눅스, 뭐 맥까지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네. 그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려면 네. 일반적인 나스 환경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을요, 뭐 4K 미디어 스토리지 뭐 이렇게 지으시지 왜 4K 워크플로우 스토리지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 BPM도 아니고 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워크플로우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모두 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카메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편집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하려면 다양한 사용자들끼리 다양한 OS들 간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보관 주기라든가 액세스 빈도에 따라서 스토리지에 남겨두거나 클라우드라든가 디스크, 테이프 같은 곳으로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액세스 빈도에 따라 데이터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TCO 관점에서 재활용 네네. 측면에서 상당히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데이터가 계속 쭉 흘러가고 받아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스톤 엑스트하고 뭐 이렇게 엑셀리스 엑셀리스. 스토리지 이게 다 네. 펀텀 스토리지의 이름들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들이 지금? 엑셀리스라고 불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특정 성능 이상을 낸다거나 특정 용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서버를 아주 대용량을 고성능을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적정한 스토리지 공간에 그 다음에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네. 파일 시스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OS 서버에 저희의 이제 스톤엑스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스톤엑스 5고 그 스톤엑스 5를 같이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이 엑셀리스라는 스토리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버와 스토리지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같이 탑재되어 있는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에 들어갈 때 어플라이언스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스토리지와 네. 요구 용량만, 요구 성능만 고려를 하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그거에 맞는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해서 고객에 제안을 드린 지금 형태죠. 여기 장표 보이는 요게 지금 그 어플라이언스. 그렇습니다. 엑셀리스 워크플로우 스토리지라고 해서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저희 이미지가 이제 저희가 현재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어플라이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윗단에 서버 단으로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팔러시를 정책을 할 수 있는 서버 노드와 밑에 스토리지 노드가 같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축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그 쓰이고 있는 데들이 네. 어디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70% 정도는 방송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20% 정도는 이제 광고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 그 외에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CCTV 같은 곳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 CCTV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CCTV는 그게 고해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CCTV가 예전에는 SD에서 지금 다 HD로 바뀌면서 네. 예, 상당히 카메라도 뭐 100대, 200대가 아니라 500대, 1000대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스토리지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성능 기반의 파일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CCTV 네네. 시장에서도 지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저 캐드 쪽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많이 고해상도 뭐 데이터 많이 있잖아요. 영상 데이터들이. 그런 네. 것들은 어떤가요? 캐드 쪽에서는 저희가 렌더링 솔루션으로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렌더링은 아무래도 하나의 데이터를 다수의 서버가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극한의 I/O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렌더링 솔루션으로 저희가 엑셀리스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주요 시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 이거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보시는 것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 워크플로우의 기본적인 이제 I/O I/O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데이터를 실제 생성하는 어퀴지션 단계부터 맨 오른쪽에 보는 딜리버리 단계까지 모든 시스템이 가운데 보시는 엑셀리스라는 어플라이언스 기반하에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유저들이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본인의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 집중된 데이터를 제 엑셀리스라는 시스템이 정책에 맞춰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퍼블릭 기반의 클라우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단순하게 이제 로컬에 있는 전산 센터라든가 아니면 전산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트워크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과금 체계를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든가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언제든지 장기 보관하게 싸게 보관하실 수가 있게끔 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이런 스토리지 없다가 네. 이걸 이제 도입하면 네. 뭐 그 도입 뭐 셋업하고 실제 하는 그 기간이 네. 기간과 준비가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바로 뭐 이 어플라이언스 사가지고 네. 바로 뭐 가정기기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도입할 때 뭐 하기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도입이 이렇게 도입이 되고 어떻게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갈 거냐, 센 기반으로 갈 거냐를 보통 결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고성능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제 센 기반으로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센 스위치라든가 스토리지 기반으로 묶여야 되고 네. 아니면 좀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데이터를 내야 되는 곳에서는 같은 그 스토리지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기반이 되는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솔만으로 그 시스템이 쉽게 구현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별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변환 과정 없이 바로바로 저렴한 다른 저장 장치로도 정책 기반을 이관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사용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 네. 이제 센 기반이냐 네트워크 기반이냐만 고려를 하시면 되고 OS의 운영 체제라든가 그런 호환성은 저희가 월드와이드하게는 가장 많은 공유 네. 파일 시스템 중 가장 많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게 도입하는 기간은 셋업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보통? 보통 인프라 셋업하는 기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스토리지라든가 인프라를 셋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오래 걸리는 고객들은 일주일도 걸릴 수 있겠지만 2, 3일 만에 구축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리도 쉽고요. 물론입니다. 네. 예. 자, 이게 그러면 그 가격은 네. 가격은 지금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까? 이거는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협업하고자 하는 대수, 음. 협업하고자 하는 대수의 수량과 두 번째는 저장하는 데이터의 공간에 대한 스토리지 공간. 아. 예, 두 두 가지가 가지 팩터로. 팩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협업을 하신다는 얘기는 두 대, 세 대도 있지만 네트워크까지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10대 이상의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 대수의 기준으로 이제 라이선스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지가 요구되는 성능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그걸 받쳐줄 때 그 성능을 기준으로 디스크의 타입에 따라서 디스크에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정선이 얘기했고 앞으로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 스토리지가 네. 앞으로 요새 워낙 빨리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시대가요. 네, 그죠? 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진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인프라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시장에서 인프라를 가장 적절하게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엑셀리스라는 어플라이언스는 실제 타겟을 8K 이상의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 현재 이 4K 시장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갖는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스토넥스트라는 제품으로 만약에 파일 시스템을 구비를 하시면 향후에 8K 시장으로 도입을 하실 때 스토리지 타입을 바꾼다거나 센 구성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용량 확장하고 노드만 바꿈으로 인해서 네. 8K 시장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끔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네.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들만 답변 좀 짧게 네, 짧게 네, 해주시면 네, 때문에. 자, 정 교수님, 플래시 스토리지가 성능은 이거는 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 같은데. 네, 네. 이거는 다른 거고요. 플래시 스토리지 여러분 두 번 세션에서 할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김한수님, 한 번 저장된 자료가 변경되지 못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CDR 등과 같이 한 번 저장된 자료가 영구 변경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저장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거고 스토리지에 저장될 때 스토리지에서 롬 같이 한 번 저장되면 더 이상 바뀌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스토리지는 롬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2차 스토리지인 테이프 장치를 사용한다든가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리드 온리 기반의 미디어 정책으로 영구 보관되지 못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일건님, 온프리미스가 아닌 클라우드 형태라서 어디서 접근 가능하겠는데 일반 유저 접근 시 네트워크 속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반 유저가 접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냥 네트워크 유저가 접속하는 경우에는 일반 NAS 같이 어떤 데이터의 죄송합니다. 패킷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DLC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DLC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NFS나 CIFS 같은 이런 속도보다는 두세 배 이상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인데 클라우드 기반은 클라우드 제공 업체,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아마존의 서비스에 어떤 걸 이용하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금 체계를 따르시면 저희는 그 속도를 그대로 제공한다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홍준님께서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보관하는 경우를 들어 일반 스토리지와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합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콘텐츠를
공유를 할 거냐, 안 공유를 할 거냐. 아. 두 번째는 그 콘텐츠를 장기 보관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로컬 스토리지와 같이 장기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쓸 거라면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쓴 거를 작년에 쓴 거를 금년에 와서 약간만 수정해서 쏟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 맞는 솔루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남창우님, 방송용 미디어 데이터는 사이즈가 만만치 않은데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아카이빙 문제점을 대두될 것 같은데요. 백업 및 아카이빙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안이? 저희 엑셀리스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2차 스토리지, 3차 스토리지, 클라우드 같은 곳으로 아카이빙하는 기능을 기본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누적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의 경로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카이빙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네. 그 아카이빙 기능이 이 솔루션의 2차 핵심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병도님 백업 아키텍처 방식 및 1테라 기준으로 백업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백업이 아니고 아카이빙 네. 기능이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예, 네. 그 벤치 백업, 배치 형성 백업보다는 시간이 똑같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강철은 중복 제거 기능도 제공하는지요? 네, 중복 제어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되지 네네. 않는 이유가 네네. 네, 방송국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압축이나 중복 제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 경쟁사 좀 어디입니까? 경쟁사. 경쟁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IBM도 있고요, 네네. HP도 있고 EMC도. 자, 그러면 정 기자님께서 경쟁사 대비해서 네. 뭐 좋은 점이 뭔지, 퀀텀의 좋은 점이 딱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우선 레퍼런스. 레퍼런스. 네. 저희는 10만 고객 이상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아, 그러면 있습니다. 이쪽, 월드와이드하게. 그러면 이런 이제 디지털 네. 그 미디어 시장 쪽에 퀀텀이 선두주자입니까? 물론입니다. 어,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오케이, 레퍼런스. 네, 네. 레퍼런스입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파일 시스템에 그런 경험이 녹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태프는요, 오늘 유재근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 쓰시고요. 여러분 더 궁금한 것들은 유재근 부장님께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괜찮은 질문 한 분 골라주시죠. 이름. 김홍준님, 네, 동영상 김홍준. 콘텐츠 네네. 일반 스토리의 차이점 아까 오케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김홍준님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SK 즐거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네. 감사합니다.